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친고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사법적 처벌이냐, 피해자의 의사 존중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건과 법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환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제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네,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의 직위 해제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 전 대표가 같은 달 15일 장혜연 의원과 직무상 면담을 위해 저녁 식사를 가졌는데 면담 이후 나오는 길에서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알렸는데요. 김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바로 사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사퇴 사흘 만에 김 전 대표에게 제명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당 차원에서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는데 다음 날이었죠. 장혜연 의원의 동의 없이 한 시민단체가 김종철 전 대표를 고발했죠. 네, 사건이 알려진 다음 날 한 시민단체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발인 조사도 마쳤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목격자 등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목격자 등 참고인이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어렵고 그래서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결국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수사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앞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서 장혜영 의원의 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시죠. 제가 저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는 길에 있어서 그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저에게 가져다 줄 여러 가지 고통들, 그런 쏟아질 2차 가해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심들과 끝없이 제가 당한 피해들을 소명하고 설명해야 되는 이 절차들을 그 지난한 어떤 재판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고통을 제가 겪고 싶지 않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고 성범죄에서는 폐지된 친고죄 논란으로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쉽게 말하면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는데도 왜 고소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과거 성추행 범죄는 친고죄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 논의 끝에 2013년 6월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구든 고발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합의가 되더라도 성추행 사실이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와 고발을 원치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미 고발된 이상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어서 사건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범죄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해자 역시 이번 고발로 인해서 전과자가 되거나 아니면 입장을 바꿔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짚고 가자면 성범죄 사건에서 친고죄가 폐지된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친고죄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걸 돕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친고죄였을 때는 수사기관이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거나 아니면 제3자가 이를 제보해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피해자에게 고소라는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가 되었고요. 또 보복이 두려워서 고소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해서 고소를 취한 경우에는 재고소 금지 때문에 가해자를 다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해를 막고자 친고죄를 폐지한 것입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여러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 어떻게 마무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도 친고죄 폐지에 관한 의견 대립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2차 가해 등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제3자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이렇게 수사를 강요한 것은 친고죄를 폐지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